네, 계속해서 네트워크 소식, 먼저 목포방송국 연결합니다. 김현 앵커,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요? 이번 달 전남 지역은 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이 계속됐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흐린 날이 2주 가까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생산에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 차질은 농업재해로 쉽게 인정되지 않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국을 재배하는 강진의 한 시설하우스. 평소라면 이미 형형색색의 꽃이 피었겠지만 앙상한 가지에 어린 초록잎만 달렸습니다. 입학식을 앞둔 3월까지 수국 출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달에 비가 계속되면서 수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지금 3월 한 중순이면 꽃이 피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늘해지니까 꽃은 개화가 늦어지고 또 비가 오다 보니 습이 많아서 곰팡이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회 농가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라남도도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와 화이류 등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농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의 피해가 국한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일조량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풍이나 호우 같은 그런 피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기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과 타 품종과 또한 재배 방법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상청 분석 결과 전남 지역의 최근 일조 시간은 96.6시간을 기록해 지난해 2월에 175.1시간보다 45%나 감소했고 이는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재해 인정을 받았던 지난 2010년 128.6시간보다 30시간이나 적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작물 생육이 저조해질 수 있고요. 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워낙 다양해서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지만 강우량의 증가도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남도는 자료를 보완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조량 부족 때문에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지난 2010년이 유일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 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장문에서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목포 해양대가 수도권 대학인 인천대학과 통합을 모색하는 것은 200만 지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 상태로 대학 정원 총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은 어렵다며 지역 대학과의 담대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 국가에 무한 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 나라를 대상으로 무한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과 광주, 전북과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4천여 명의 무사증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목포와 제주 항로에 대형 크루즈 카페리 선박인 퀸제노비아 2호를 투입해 내일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퀸제노비아 2호는 국내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된 2만 6천 톤급의 선박으로 길이 170m, 너비가 26m에 달하고 천여 명의 여객과 480여 대의 차량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이 크루즈 선박에는 일반 객실과 편의시설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객실 등이 대거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